이런 거를 법원에다가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이게 힌트인데 회생이나 파산이 네. 뭐 재기를 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근로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사업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건가요? 원칙적인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바로 할 수 있어요. 인가나자마자요. 파산이니까 이제 인간 아니고 면책인데 면책받고 면책 효력이 발생된 이후로는 가능하죠. 사실 뭐 그 전에도 사업 자체를 막거나 그 사업자 등록이 안 되거나 뭐 이런 문제는 사실 아니고 신용이 안 좋으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제 어떤 걸림돌이 있을 뿐인 거지. 그리고 또 통장 사용이 좀 힘들다거나 또는 이제 채무가 일단 과다하기 때문에 그런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지. 실제로 파산 면책을 하는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못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바로 사업 시작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채권자 입장에서 열받지 않을까요? 사업이 막 잘 되면. 그게 파산제도의 취지인데 저번에 이거 악플 날려가지고 제가 개인 회생을 하다가 개인 파산으로 갔을 때 화 안 내냐고 그 질문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화 안 낸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화를 안 내냐면서 댓글을 다신 거예요. 화 나셨네요. 그치, 그 채권자는 화가 난 거지. 근데 화가 나는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화가 나한테 전달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채무자가 채권자들이 그렇게 화를 내더라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금융채권자를 얘기를 하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생을 하나 파산을 하나 현재 상태에서의 어떤 받을 수 있는 재원에 대해서는 명백히 받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거잖아요.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어떻게 갚아요? 못 갚는 상태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걸 아니까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별로 문제 삼지 않는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드린 거고, 심정적으로 화나는 거야 당연히 이해를 하죠. 그 피디님 말씀하신 취지도 사업이 잘 되면 화를 내지 않느냐 이 말은 화는 나겠죠. 이렇게 배신감도 들고 뭔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어떤 억울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실패에 관대하지 않은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새로운 기회를 계속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진짜 사업 망하면 거의 인생 실패자처럼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실패를 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태니까 파산을 하고 다시 그 사람이 사업을 해서 재기를 한다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전반적으로 이득이 되는 시스템인데, 그거에 대한 이해 없이 고의 파산의 느낌으로 뭐 해석을 할 수는 없죠. 왜냐면 그 사람은 오히려 되게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불운한 환경을 만나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케이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채권자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정당한 파산이 맞았다면. 근데 그 전에 만약에 그분이 막 사업체를 다 차명으로 막 갖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걸리면은 파산 취소돼요. 면책도 취소가 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제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했어요. 어쨌든 그럼 채권자는 어느 정도의 이제 불합리함을 이제 감수하는 거고. 네. 근데 이분이 다음 달에 갑자기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너무 배 아프지 않을까요? 그렇긴 한데 이제 정말 0.00001%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파산하고 면책받자마자 복권에 당첨이 된다는 거는 그분의 양심이 맡겨야 되겠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면책이라는 거는 책임이 사라지는 거지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어서 제가 채무자라면 갚겠네요. 지금 이제 PD님도 약간 그게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파산을 하는 분이 그럴 수도 있다. 이제 가능 시기를 제가 이론상 말씀을 드린다는 취지는 이제 실제로 면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바로 진짜 사업을 하자마자 잘 되거나 이런 일은 정말 드물거든요. 왜냐면은 정말 베테랑 사업가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 상황을 이렇게 되지도 않고 바로 재기를 하는 일들이 좀 드물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파산을 할 만해서 파산을 하는 거고 그 이후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좀 경제적으로 궁핍한 환경에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면은 파산 면책을 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대출이 안 나오죠. 그러면 그때부터 50만 원, 100만 원 일을 해가지고 꾸역꾸역 모아가지고 일단 사업 재원을 또 마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또 돈이 있어야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뭐 직원도 뽑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애초에 시작점에서 돈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엄청 잘 됐다, 너무나 응원을 해드려야 되는 일인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논외 궁금증인데 빚이 뭐 한 2억 됐어요. 근데 이소연 변호사님을 이제 잘 만나가지고 네. 거의 다 탕감이 됐어요. 한 3천만 원만 갚으면 돼요. 근데 네. 보통 이제 한 뭐 2년 동안 갚거나 이러잖아요. 네. 근데 사업이 잘 됐거나 복권에 됐거나 해서 갑자기 한 5천만 원이 생긴 거죠. 그러면 3천 그냥 한 번에 내가 갚아버리겠다 이거 되는 건가요? 이게 특별만책인데, 이게 만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복권에 당첨됐다고 하면 복권 당첨 그 수령금이 있잖아요. 그 수령금이 만약에 개인회생 전체 채권 넘어가는 경우에 다 갚아야 면책이 되겠죠.
그러니까 특별 면책의 기본적인 거는 남은 기간 동안의 변제금을 다 내면서 면책을 받는 건데 예를 들면 회사를 퇴직을 했어요. 그럼 내가 갑자기 퇴직금 몇 천이 생겼잖아요. 그거 가지고 변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가능한데 이분은 이제 너무 큰 돈이 생겼잖아요. 그럼 다 가는 방향을 하겠죠. 그리고 제가 특별 면책도 법원이 그렇게 다 받아주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것도 제가 만약에 3천만 원이 생겨가지고 3천만 원 내고 특별 면책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법원에서 나머지 다 갚으면 면책 지켜줄게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복권 당첨자고 숨겨야겠네요. 그 법상으로는 그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자꾸 물어봐요. 댓글에서 이런 거를 법원에다가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이게 힌트인데 이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게 원칙입니다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냐?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좀 공개적으로 좀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알아서 해석을 하시던지 아니면 이제 담당 사무실에 물어보시던지 해가지고 좀 이렇게 잘 미소리 이렇게 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은 파산이랑 이제 면책이 돼 있을 때 사업을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은 꼭 사업만 궁금한 건 아니고 언제부터 신용카드가 발급이 되고 언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도 같이 궁금해 하시니까 그거를 제가 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파산 면책을 받고 나서는 일단 채무는 없는데 면책받은 사실이 신용정보원에 통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통보가 되고 5년간 그 기록이 보존되기 때문에 어떤 채권자는 봤을 때 이 사람 파산한 지 아직 3년밖에 안 됐네? 그러면은 저 사람은 좀 신용도가 안 좋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채권자는 이 사람은 빚이 없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오히려 신용도가 좀 괜찮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출이나 또는 신용카드 발급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대출을 못 받는다, 신용카드 못 받는다 이렇게 좀 해석하기는 어렵고 대출 기관마다 요건에 따라서 해주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산 신청할 때 기준으로 이 분의 소득과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신고되었다는 전제로 파산이나 면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은닉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에 걸리면 다 취소가 된다 라는 거를 인지하시면 좋겠고 은닉하시는 분들 말고 반대로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조그만한 뭐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거 내 이름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축적된 재산을 어떻게 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충분히 이제 취득을 하시거나 또 돈을 조금씩 모아 나가시거나 하는 것들은 오히려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거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하셔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